엑셀 2007이 바탕화면에 본래 있지는 않아요. 한글 2007은 바탕화면에 본래 있습니다. 얘를 설치하면. 그리고 엑셀 2007은 시작 누르시면은 밑에 모든 프로그램이라는 곳에 가셔서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라는 곳에 가셔서 여기서 엑셀 2007을 실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작 버튼 누르면 필요에 의해서 위에다 올려놓은 경우도 있고 자주 쓰다 보면 상단에 놓여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클릭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편리성 때문에 밖에 꺼내놓은 것 뿐인데 2007도 있고 2007에 가로 열고 2도 있고 그런 거는 누가 복사를 해놓은 거니까 하여튼 2007만 실행하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실행하시면 되고요. 저랑 화면이 같은 거 확인을 해보세요. 나는 보기까지 말고 여기 또 있는데 개발 도구도 있어요 하시는 분도 있겠죠. 근데 저 꼭대기에 보시면 저는 여기가 뭐 아이콘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어요. 예. 2010은 요 동그란 단추 대신에 오피스 단추라는 거 대신에 여기 파일이라고 바뀌어 있어요. 파일. 예, 메뉴가 엑셀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예. 그런데 엑셀에 대한 전체적인 걸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아까 제 홈페이지에 있는 무료 강의라든지 이런 걸 좀 접해서 보시든지, 예, 또 제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보시면은 여기에 어디냐, 예, 꿈날개 위민넷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제 홈페이지 여기 평생교육기관에 우리 동서남북 가운데 중부 이렇게 5개 센터를 놓고 여성인력개발센터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여기 꿈날개 위민넷이라는 게 있는데, 꿈날개는 경기도가 운영하는 거고요. 무료교육기관이에요. 온라인, 오프라인 대부분이 온라인으로 교육받아요. 여기에 회원가입을 하셔가지고 교육을 참여하시면 되고요. 굉장히 많은 강좌들이 이 안에 있습니다. 특히 IT 계열은 133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자격증 대비해가면 여기도 뭐 컴말 자격증도 있어요. 여기 컴말 자격증 어디 갔느냐, 예. 정보처리기사, 뭐 컬러리스트, 컴말 2급, 실기, 필기 다 있어요. 이거 강의 들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위민넷 있죠. 위민넷은 여성가족부가 만든 거예요. 여기도 무료 강좌가 있습니다. 여기는 컴퓨터만 아니라 뭐 여러가지 다 있어요. 여성분들이랑 필요로 하는 강좌들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런 곳에 와서 여러분이 복습을 하셔도 됩니다. 근데 자기관리가 잘 안되면 어려워요. 무료다, 온라인이다 보니까 무료고 아무 때나 해야지 라고 하는데 아무 때나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공부하시는 게 가장 좋기는 하겠지만은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참여를 하셔도 되고 뭐든지 다 하셔도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엑셀에 대한 기본적인 건 오늘 좀 학습을 할 겁니다. 엑셀이 어떻게 움직이는 건지, 그리고 엑셀에 있는 데이터도 필요하거든요. 우리 시험에 대한 데이터도 이제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해야 되고요. 책을 한번 넘겨볼게요. 짜잔, 신화공 시리즈를 소개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책 표지가 2015 신화공이잖아요. 시험에 나오는 것만 공부한다. 그 신화공이에요. 시험에 안 나오는 건 굳이 공부할 필요가 없다. 참 얄미운 소리 하는 겁니다. 시험에 나오는 것만 공부해갖고 자격증을 따면 사회 나가서 어떻게 써먹으려고. 그런데 일단 자격증 따는 게 시급하잖아요. 이 책이 다른 출판사 책보다 비싸요. 비싼 이유가, 이거는 집체교육용으로 만든 책이 아니에요. 학원이나 이런 데서 안 해요, 이 책을. 비싸서. 그리고 설명이 무척 잘 나와요. 여기는요, 혼자 공부하셔도 충분해요. 그런데 우리 여성분들이, 주부님들이 많다 보니까 집에 가면 바빠요. 그리고 제 강의를 듣긴 들었는데 헷갈릴 수도 있거든요. 그럼 복습하세요 하고 동영상도 제작을 해드리지만 급하면 이 책을 빨리 봐야 되잖아요. 이 책에 설명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도움이 될까 해서 이 책을 선정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간중간에 보시면은요, 열받게 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 책도 뒤에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제일 끝장에 보면, 합격했어요. 라고 이렇게 열받게 하는 소리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두 번째 줄에, 두 번째 그 박스에 신학원 카페에서 기출문제들을 꼭 다운받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런 거 다 제가 해결해 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채점 프로그램 같은 거 사용하지 않아도 돼요. 제가 설명해 드리면 되고.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이 하는 거예요. 혼자. 그 다음에 제일 앞쪽으로 넘기시면은, 여기 보면은 뭐, 신화공 독자 카페라고 해서 제일 앞표지를 이렇게 펴보시면, 신화공이라고 하는 카페가 있어요. 회원가입을 해갖고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 건 다 제가 제공해 드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필기는 두 과목을 봐서 평균 60점이 넘으면 합격인데, 두 과목을 봐요. 컴퓨터 일반, 엑셀 일반. 근데 이제 컴퓨터 일반을 39점 맞고 엑셀을 100점 맞았어. 그럼 평균은 60 넘잖아요. 불합격이에요. 40은 넘겨야 돼요. 과목 과락제도라는 게 있어서 40은 넘기되 합쳐서 평균이 60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제 합격을 하셨으면 필기시험을 합격하시면 실기시험을 보신단 말이에요. 실기시험은 3급이 있었을 때 60점. 없어졌어요. 3급이. 2급은 70점, 1급은 80점 이상을 맞아야 합격을 하는 거예요. 어려워요. 60이면 그나마 괜찮은데 70이면 좀 부담스러워요. 뭐 1급은 더 하지. 어렵기는 10배나 더 어려운데 커트라인도 높아. 그래서 전략을 세웠습니다 라고 해서 이 강윤석 선생님이 100점을 꼭 맞아서 합격하는 게 아니라 한 70, 한 5점 80점 정도로 해서 합격하자. 그렇게 이제 전략을 세워서 공부를 하자. 그런 얘기가 써 있어요. 넘겨보시면, 뭐, 이렇게 하고, 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라는 데도 있고. 근데 누가 이제 거기 써놓은 걸 보니까, 뭐, 질문하면 답변도 안 해주고 짜증나서 못하겠다고 이런 사람도 있는 걸 봐서는, 저한테 질문하시면 제가 해결해 드리지 뭐. 그 다음에 이메일 서비스라고 해서 최신 기출문제, 뭐 최종 모의고사 이런 것도 뭐 메일로 보내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건 뭐 다 제가 인쇄해서 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표지에다 딱 해가지고 카바 씌워가지고 인쇄해서 드릴 거니까. 또 해설까지. 해설이 없으면 꼭 꽝되잖아요. 그렇죠? 해설이 있어야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 다 해서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시험 번호 이제 순서가 있어요. 시험 번호 순서가 뭐냐면, 그거는 메모를 좀 해드릴게요. 이해부터 하시면 돼요. 필기시험 접수를 해요. 그럼 합격을 해야겠죠. 필기시험 합격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돼요? 실기시험 접수를 하고, 실기시험 합격을 하시면 끝난 거예요. 말처럼 쉬우면 다 좋죠. 그러면 이제 접수를 하고 시험을 봐야지. 시험을 치르고. 그러면 이제 오늘 시험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일 10시면 발표 나요. 정기시험은 아니고 상설시험. 정기시험은 2회 정기시험이 벌써 끝났어요. 3회 정기시험 봐야 되거든. 3회 정기시험. 그럼 언제 시험이 있느냐? 제 홈페이지 가면 여기에 자격증 캘린더라고 해놨어. 자격증 캘린더라고 다 해놨어요. 1년 동안 시험 보는 거. 오늘이 이제 6일 날인데 ITQ 접수 기간이고, 또 언제 시험을 보고, 워드, 커말, 필기 발표가 16일 날 봐. 2회 시험 필기. 그 다음에 이제 실기 시험 접수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한 9월쯤이나 필기 접수가 있다. 우리 이때 보셔도 돼. 이때 보셔도 되고, 상설시험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상설시험. 남대문에 있는 시험 장소에 가서 아무 때나 봐요. 돈 내고 보면 되겠죠? 접수해갖고 시험을 보면 돼. 아침 하루에 7번을 볼 수 있어요. 필기는 7번을 못 보고
시험이 7번이 나눠져서 보는데 원하는 시간대 선택해서 내가 응시를 하면 돼요. 그러면 그 시간에 가서 이제 컴퓨터에 문제하고 OMR 답안지가 화면에 뜨면 마우스로 이제 문제 읽고 탁 찍으면 답이 돼. 그렇게. 그래서 이제 시험 끝나고 나서 집에 오시면 그 다음날 아침에 10시에 합격자 발표가 착 나와요. 그래서 합격이 되고 나면은 이제 실기시험 접수를 해야죠. 그래서 이제 시험을 본단 말이에요. 이것도 상설로 보시면 되지 뭐. 그래서 이제 발표가 나면 발표는 한 일주일 걸려요. 실기시험은 채점 매기는 게 복잡해요. 컴퓨터로 채점도 하고 사람이 직접 다 눈으로 채점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필기시험 접수해서 시험 보고 또 시일기 시험 보고 하는 데까지 한 달 안에 다 해결할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언제쯤에 볼 거냐? 9월 달쯤에 볼 거예요. 9월 달쯤. 9월 말쯤에, 말 전에 필기시험을 보시고 10월 초쯤에 늦어도 초순에는 실기시험을 보셔야지. 공부 많이 하고 시험 볼게요 그러면 공부 안 돼. 이거만 언제 해? 집안 살림도 바빠 죽겠는데. 그냥 공부할 때, 요 시즌에 공부할 때 탁 시험을 봐야 편해. 제일 편한 거예요. 그거를 이 책에 그림으로 보통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게 있죠. 이제 읽어보시면 아 그런 거구나 하고 알 수 있어요. 자 16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16페이지 16페이지 보니까 무슨 말이 나왔냐면 실기시험 이렇게 준비하세요 라고 돼 있죠. 예. 실기시험은 어떻게 보면 좋으냐, 2급 시험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받아야 합격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70점을 맞으면 좋겠느냐 했는데 딱 70점 맞기는 어렵고 이 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79점 맞자. 79점. 예. 참 별거를 다 79점? 와. 79점 받으려면 용 써야 돼요. 용 써야 돼. 특히 그 계산 작업하는 게 있어요. 계산 작업이 40점 만점인데 5문제 8점씩 5개가 나와요. 반드시 2개는 어떤 일이 있어. 하늘에 2쪽이 나더라도 2개는 맞춰야 돼. 그래 합격이야. 그런데 1번 문제가 엄청난 양을 입력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5점밖에 안 줘. 치사하게. 타자가 빠르면 슉 입력하고 가면 되는데 타자가 더디면 그 입력하느라고 시간 다 떼어먹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입력하지 말래. 5점 빼먹고 가자 이거지. 그러면 76점으로 합격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빼면 71점이 되거든. 71점이니까 불안한 거야. 다른 거에서 하나 틀리면 69 이렇게 불합격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산 작업하는 거를 3개를 맞추자. 이게 3개. 타자를 겁나게 연습을 해가지고 5점을 맞출 거냐, 아니면 어차피 계산하는 거는 하던 거니까 시험 문제에 나오는 패턴이 정해져 있어요. 아무리 못해도 3개는 풀어. 그럼 그것만 외워서 가도 3문제 팔면 24점 되니까 여기서 말하는데 79점 딱 되거든. 그래서 하나 틀려면 71점 되겠지. 그래서 79점으로 합격하는 게 제일 좋지 않겠느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본 작업은 20점 만점인데 5점 입력하는 거, 5점 빼는 거, 그 빼고 15점만 하고 50개를 입력하는 게 나오는데 50개가 아니라 60개씩 입력하더라고. 저도 하지 마세요 그러거든. 그 시간에 딴 거 해야지. 그리고 시간 남으면 이제 입력하는 거야. 한 개라도 주면, 한 개라도 입력하면 0.01이라도 주니까 그거는 뭐라도 입력하면 점수는 줘요. 그거는. 그러니까는 시간 남으면 하고. 근데 시간이 안 남더라고. 모자라면 모자라지. 계산 작업은 5개 중에 3개는 맞추고, 그 나머지 18페이지 보시면은 분석 작업이 있어. 분석 작업. 분석 작업은 쉬워요. 다 맞추자 이거야. 만점. 20점 만점에 20점. 그 다음에 기타 작업 20점 만점에 20점. 이렇게 하자 이거지.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기본으로 해서 실기시험 대비 겸 필기시험에도 엑셀이 나오니까는 대비해서 공부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20페이지 보시면 접수하고 합격 확인하고 또 실기 접수하고 시험 보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과정이 나와요. 참고로 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검정 수수료가 좀 인상됐어요. 13,500원이라고 써있는데 올라간 거로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인터넷으로 접수를 하니까 그것도 우리가 다 내줘야 돼. 지사계실이. 근데 상공회에서 시험 장소에 가서 접수하고 오려면 차비가 더 들어. 왔다 갔다 2,400원 들잖아요. 에이, 그냥 1,200원 들고 말자 이거지. 예. 그리고 단체 접수를 하면 좋은데 단체 접수는요 20명 이상이 한날. 예를 들어 여기 경복 학교인가 있죠. 경복여상, 옛날 경복여상인데 마포고등학교 옆에 거기서 시험을 보시면 딱 좋거든요. 그런 데서 한꺼번에 날 잡아가지고, 날 잡는 게 아니지, 제 3회 아까 9월 며칠 날 그때 시험 단체로 접선하시면 좋은데 20명이 안 되면 단체를 안 받아줘요 또. 그래서 우리는 개별로 접수를 하실 거라. 개별로 제가 달달 볶을 테니까 시험 보는 날 맞춰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봅시다. 엑셀 화면을 좀 한번 보세요. 엑셀을 좀 해보신 분도 있겠고 안 해보신 분도 있겠지만은 엑셀은 셀이라고 하는 영어로 이제 C-E-L 셀이라는 거예요. 셀. 이게 뭐냐면 세포라 그래. 세포. 사람으로 인체로 말하면 세포인데 이런 셀들이 이걸 다 셀이라 그래. 이거 셀. 여기다가 자료를 입력하는 자료를 입력하는 게 엑셀이에요. 그래서 입력만 하면 끝이냐? 아니지. 가공을 해야지. 처리도 해야지. 그렇죠. 뭐도 해야 돼요? 분석도 해야지. 분석까지 하고 나면 뭐 이렇게 출력을 해야지. 출력. 근데 출력을 어떻게 할 거냐? 합계를 계산해 볼 수도 있고 평균을 계산해 볼 수도 있고 이번에 시험 본 사람이 몇 명이고 몇 명이 합격을 했으니까 합격률이 몇 %고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처리하는 거죠. 분석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출력해 줘야지. 몇 % 합격률을 이번에 나왔다라고 이렇게. 그래서 그래프로도 출력해 주고 그래프로도 출력해야지. 그래프는 다른 말로 차트라고 하죠. 차트는 항상 나와요. 엑셀로 보던 아래 한글로 보던 파워포인트로 보던 차트 문제는 꼭 나와요. 메모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건 지긋지긋하게 나올 거니까는. 이런 거죠. 우리가 슈퍼에서 쌀을 사왔어요. 그 쌀 가지고 어떻게 할 거야? 그냥 쳐다보고 제사 지내는 거 아니죠. 밥을 해 먹어야 되잖아. 밥이 출력이죠. 그러면 뭐를 해야 돼? 가공하고 처리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씻어야 되고 밥통에다 넣고 불을 떼가지고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밥으로 만들어낼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근데 엑셀이다 보니까 계산하는 게 많아요. 계산을 누가 하느냐? 내가 하는 거는 하기는 내가 하는데 이런 거지. 마당새야 너 가서 저기 땔감 좀 준비해 와라 이거. 그럼 실제로는 이 마님이 마당새를 시켜 먹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야 내가 오늘 바빴어. 왜? 내가 마당새를 불러가지고 땔감도 해오라 그러고 마당도 쓰려고 그러고 나 오늘 바빴어 이거야. 입만 바쁜 거죠. 그럼 실제 일은 누가 하는 거야? 마당새가 죽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마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손만 바빠. 손으로 막 명령을 걸 거야. 합계도 계산하고 뭐도 하고 마우스로 클릭 해가지고 드래그 해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할 거야. 그럼 실제 일하는 놈은 누구다? 이 프로그램 엑셀이라는 놈이 알아서 할 거라고. 그러니까 시켜 먹을 줄 알아야지. 마당새야, 예 마님, 너 일로 와봐. 왜요? 잠깐만. 왜요? 잠깐만. 일을 못 시켜 먹으면 안 되잖아. 마당새가 왔는데 엑셀이 왔는데 뭐를 시켜 먹어야 되잖아 얘한테. 그래프를 출력하라고 하든지 통계를 내라고 하든지 평균을 내라고 하는지 뭐라고 명령을 걸어야
마당새가 일을 할 거 아닙니까? 엑셀이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과거에는 우리가 직접 계산했죠. 100명의 수검자가 시험을 봤대. 합격자가 몇 명이냐? 50명이 합격했대. 그러면 100명 중에 50명이 합격했으니까 50% 합격률이 나왔고, 평균 점수가 몇 점이냐? 그러면 합격한 사람들의 점수를 다 더해서 50명으로 나눠야 되잖아. 그걸 다 사람 눈으로 손으로 올리고 내리고 더하고 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50으로 나누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마당새 역할도 내가 하고 마님 역할도 내가 했었단 말이에요, 과거에는. 근데 지금은 뭐하러 사람이 고생을 하냐 이거야. 덧셈 뺄셈 나눗셈을 왜 하냐고. 명령만 걸면 되는 거지. 명령만. 자,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얼마예요? 5365 곱하기 6484가 얼마냐고. 얼마인지 내가 왜 중요한데? 궁금하면 해보면 되잖아. 나왔네. 이걸 내가 뭐하러 계산하냐고. 계산할 줄 모르는 건 아니잖아. 할 줄 알잖아요. 모르지. 또 개 중에는 곱셈을 할 줄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복잡해서 못해요. 어려워. 컴퓨터를 오래 하다 보니까 이 병이 있어요. 디지털 중훈이라는 게 있거든. 간단한 계산도 잘 안 돼. 어쩔 때는 이거에 의존해가지고. 근데 쉽잖아. 보세요. 이거를 누가 사람이 계산하고 앉아있냐고. 톡 치면 답이 나오는데. 그럼 이거를 보세요. 여기다가 이만큼 곱하면 얼마게? 저 결과에다가 313만 3123을 곱하면 얼마냐? 그걸 왜 걱정을 하냐고. 엔터만 치면 답이 나오지. 답이 나오는데 너무 복잡하니까 이렇게 나온 거고. 자, 보세요. 답이 나왔잖아. 그럼 얘가 바뀌면 어떨까? 얘가 바뀌면. 얘가 막 이렇게 바뀌면 어떻게 될까? 그놈하고 아까 뭐를 곱하라 그랬잖아. 이렇게. 알아서 곱해지잖아. 그러니까 곱하는 법만 알면 되는 거지. 예전엔 구구단을 배워서 5 곱하기 3이 얼마냐? 그럼 5 곱하기 3에서 15라고 외웠는데 이제는 는 5랑 3을 곱하면 곱해! 그럼 컴퓨터가 답을 만들어 준단 말이야. 이렇게. 이게 엑셀이에요. 이 엑셀. 근데 야, 너 가운데로 좀 갈래? 그럼 가운데. 야, 너 왼쪽으로 가. 왼쪽으로. 에이씨. 너 빨간색으로 나와. 알았어, 빨간색. 가운데로 가, 가운데. 너 그러지 말고 글자 좀 크게 나와. 그럼 크게 해주고. 너 노랗게 색깔 좀 칠해. 칠하라고 칠하면 되고. 시험 문제 나와요. 노랗게 칠하래. 그럼 노랗게 칠하고. 그럼 내가 다른 색으로 칠하래. 그럼 칠하면 되지. 뭐가 어려워? 그렇잖아요. 안 해봐서 어려운 거지. 해볼 줄 알면, 해봤으면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반복하다 보면 잘하잖아. 요즘 셰프, 쿡 방송이 많이 나오잖아요. 오늘 보니까는 그 뭐더라? 보리개떡 장을 만드는 과정이 나오더라고요. 그 보리를 갈아가지고 이렇게 두껍게 눌러가지고 그거를 불에다 굽더라고. 그래서 1년 동안 숙성을 시켜가지고 이제 그걸 쪄가지고 이제 고춧가루 넣고 이제 된장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맛있대네. 근데 그거 하려면 1년 걸리잖아. 그런데 그런 것도 반복하면 잘하잖아요. 처음에 방송에 나오는데 못 알아듣겠더라고. 근데 되새겨 보니까 말은 쉽잖아. 말은 쉽잖아. 만들고 이제 숙성을 시켜가지고 가루를 내서 장을 만들면 되는 거고. 김치는 어떻게 만들어요? 배추에다가 가진 양념 넣고 비비면 버무리면 김치 되잖아. 맛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지. 근데 맛은 누가 내? 얘가 내잖아. 엑셀이 내잖아. 그러니까는 김치를 만들어야 된다. 엑셀로. 그럼 야, 배추 사와. 배추 절여. 씻어. 무 갈어. 뭐 양념 준비해. 버무려. 그럼 출력이 뭐야? 배추김치. 그럼 배추김치 나오는 거잖아요. 쉽잖아요. 실제로 사람이 김치를 만드는 걸 여기서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방법론만 알면 되는 거지. 방법론만. 근데 컴퓨터라고 하는 세상에서는 실제 강화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혹시나 예를 들어서 3D 프린터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3차원으로 가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집신 있잖아요. 집신. 집신을 3D로 스캔을 떠.
3차원으로 얘를 입체적으로 이미지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컴퓨터에도 넣어주고, 낚시줄 있잖아요. 낚시줄. 약간 굵은 낚시줄 같은 거를 실패처럼 말려있는 게 있는데, 그거를 명령을 주면 걔가 녹으면서 집신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집신하고 똑같이 만드는 거야. 그게 3D 프린터예요. 근데 중국에서는 그게 집도 졌다는데, 뭐 며칠 걸려가지고 15일인가 뭐 3D 프린터로 집을 졌는데, 집이 얼마나 튼튼할지 모르겠지만 심장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3D 프린터를, 근데 그건 실제로 가공하는 거기 때문에 말로만 해갖고는 안 되거든. 근데 엑셀은 말로만 해도 되거든. 자, 보세요. 여기다가 3을 넣었어요. 다시 한번 같이 해봅시다. 여기다 3이라고 써보세요. 3 쓰셨어요? 엔터를 탁 치면 오케이 하고 넘어가요. 여기다 5라고 써보세요. 5. 엔터를 탁 치면 5라고 들어가요. 이 두 개를 어떻게 하고 싶어? 속이 근질근질한 거야. 이제 이걸 어떻게 더 해볼까? 빼볼까? 해보죠. 는은 명령이에요. 엑셀에서 어떻게 뭘 하고 싶어? 마당새야 하고 부르고 싶어. 일을 시켜 먹으려고. 그러면 는 하고 쓰는 거야. 그래 놓고 마우스로 얘를 클릭하면 돼. 클릭. 야, 너 A1 너 알고 보니 거기에 배추가 있네. 더하고. 그리고 야, 너 A2가 있네. 얘 양념이야. 얘는 배추절인 거고 얘는 양념이야. 두 개를 더하래. 그럼 배추김치 나오겠지 뭐. 엔터. 3과 5를 더하라 그랬죠 아까. 그러니까 는 A 첫 번째 셀 더하기 A의 두 번째 셀 그러는 거예요. 그럼 거기 각각에 있는 요소끼리 더하는 거야. 그럼 요 더하는 거 대신에 곱하기를 하든지 하면 알아서 곱하겠죠. 고치는 방법은 얘를 더블 클릭해도 돼요. 요 위에 보이세요? 요 위에 수식 입력 줄이라고 하는 데를 클릭해도 되고, 여기 보이세요? 여기 A 세 번째 셀 보이세요? 이거 키보드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키보드로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엔터를 쳐도 내려가고 올라가고 그러는데, 얘를 마우스로 클릭하는 게 수월하지 우리 보통. 그리고 여기다가 F2번 키 눌러도 내용이 보여요. 왜냐면 두 개를 곱할 건데 새로 입력하려면 귀찮잖아요. 보세요. 는 얘하고 얘를 다시 곱해라 그러려면 다 써야 되잖아. 근데 여기 있는 더하기만 곱하기로 바꾸면 편하지. 얘를 고치면 되죠. 고치는 방법은 세 가지 있어요. 보세요. 수식 입력줄을 클릭하는 방법이 있고, 얘를 더블 클릭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F2번 키 누르는 방법이 있고, 이 더하기를 곱하기로 바꾸면 된다고. 곱하기는 별표라고 써있죠. 이렇게 해서 엔터를 치면 이 두 개를 곱하는 거. 참고로 보세요. 는 3 곱하기 5 이렇게 안 쓰고, 급할 때는 이렇게 계산하는 거지만 각각의 점수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각각의 그 점수에 있는 값을 클릭하는 거지. 근데 이 3이 아니라 31에 5가 아니라 75래. 바꿔주면, 여기 있는 값을 바꿔주면 어떻게 돼요? 값을 바꿀 때는 더블 클릭해서 고치는 방법도 있다 그랬지만 새로 쓰는 게 편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 이렇게 숫자가 있어. 큰데? 365. 이렇게 365 탁 쳐. 365 곱하기 75가 된 거야. 365 곱하기 366 그러면 133,59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렇죠? 자, 28페이지 보세요. 첫 번째, 이런 데이터가 들어있대요. 이런 데이터가 들어있대. 근데 메모장으로 누가 썼나봐.
메모장으로 썼나봐. 자, 그럼 보세요. 이 파일이 지금 우리 컴퓨터에 없으니까 연습 한번 해볼게요. 요렇게 블록 잡아보세요. 블록 잡는 건 어렵지 않죠. 마우스로 드래그 하면 돼요. 드래그. 그리고 키보드에 있는 딜리트 키를 탁 누르면 휙 지워지죠. 딜리트 뭔지 아시잖아요. 딜리트. 네. 여기다 이렇게 써볼게요. 이름, 쉼표, 이름 다음에 쉼표. 쉼표 뭔지 아시죠? 그 다음에 국어, 쉼표, 영어, 쉼표, 수학. 이름, 쉼표, 국어, 쉼표, 영어, 쉼표, 수학.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홍길동 90, 80, 70. 마음대로 쓰세요. 숫자는. 근데 세 과목 시험 봤으니까 컴마로 쓰세요. 잠깐 출장을 갔다 와야 되는데, 오전에 출장을 갔다 와야 되는데 입력할 게 엄청나게 많은 거야. 근데 옆에 이제 신참이 하나 들어왔는데, 나 바쁘니까 자네가 좀 입력 좀 해주시겠나 그랬더니 저 엑셀을 모르는데요 이러네. 그럼 방법이 하나예요. 두들겨 패면 됩니다. 근데 또 고발을 하죠. 저 사람이 나 때렸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때리면 안 되겠고 살살 구슬려야지. 워드는 잘한대. 오케이. 칭찬을 막 겁나게 해주고, 이름, 컴마, 국어, 컴마, 영어, 컴마, 수학에서 데이터를 컴마로 구분해갖고 입력을 하래. 그때 점심 먹고 이제 출장 갔다 왔더니 한 50만 개 입력해놨네. 엄청나게 입력을 해놓은 거예요. 이제 문제는 뭐야? 이걸 엑셀로 바꿔야지. 엑셀로 따로따로 이제 넣어놔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4개지만 50만 개면 어때? 똑같지 뭐. 방법은 똑같아요. 자, 블럭 잡으세요. 여기까지 잡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본래 데이터는 여기만 있는 거잖아. B에는 없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A만 블럭 잡으시고, 이렇게 A1, 2, 3, 4 블럭 잡고 얘를 이제 쪼갤 거예요. 쪼갤 겁니다. 한번 해볼게요. 데이터. 데이터라는 메뉴가 있죠. 자, 텍스트 나누기. 텍스트 나누기라고 있어요. 네, 클릭하시면 돼요. 그때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구분기호로 분리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너비가 일정합니까? 그러는 거야. 너비가 일정하다는 말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홍길동 90, 100, 70. 여기는 예를 들어서 김환 이렇게 너비가 이렇게 일정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쓸 때는 너비가 일정하다 이런 걸 하는 거고, 우리는 지금 여기다 어떻게 썼냐면 요 사이사이에다가 빈칸을 하나 넣었다든지, 아니면 요 사이사이에다가 어떤 이런 기호를 넣었다든지, 아니면 사이사이에다가 컴마를 집어넣었다든지, 컴마를 집어넣었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요 사이사이에다가 탭키라고 해요. 탭키를 누르면 어떻게 되냐면요, 뚝뚝 떨어져요. 이렇게 널찍 떨어져, 데이터가. 이걸 탭키라 그래. 탭 기능이라 그러거든요.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 있는 어떤 기능이 들어가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당연히 구분기호가 분리가 되어 있는 거죠. 뭐로? 컴마로. 쉼표로 되어 있잖아요. 다음 눌러보시면 돼요. 묻습니다. 엑셀이 뭐라고 묻냐면, 뭐로 구분되어 있는데? 묻는 거야. 탭이니? 이런 거야. 탭 아니죠, 우리. 쉼표잖아, 컴마. 이걸 누르면 돼. 그럼 애가 어떻게 돼? 보세요. 한 몸처럼 돼 있던 애가 쫙 벌어져.
그럼 탭은 눌러도 되고 안 눌러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탭하고 상관없으니까. 쉼표만 일단 선택돼 있으면 돼요. 다음. 그럼 보시면 국어 점수는 빼고 안 가져올 거고, 영어 점수는 빼고 안 가져올 건지, 이름은 빼고 점수만 가져올 건지 그럴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나는 영어 점수는 빼겠다 그러면 여기 영어 항목에다 클릭해 놓고 가져오지 않음 그러면 영어는 안 나와요. 다시 일반어로 돌려놓으면 얘도 가져오는 거고, 여기 보시면 가져오지 않음 열 건너뛰기라고 써 있잖아요. 이렇게. 그럼 수학은 안 들어오는 거야. 근데 얘를 일반어로 바꾸면 오케이 수학도 가져오겠다 이거지. 그럼 이름 가져오고 국어 점수, 영어 점수, 수학 점수 세 가지 다 가져오는 거죠. 이제 마무리 져야지 뭐. 착착착. 이게 50만 개든 상관없다고 똑같아. 그 정도는 엑셀이 눈 깜짝할 사이에 쭉 해줘버려요. 그런데 이게 나보고 입력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누가 이렇게 문서를 만들어줬단 말이야. 저기 과장님 저는요 엑셀만 보면 현기증이 나는데 좀 메모장에다 입력해 드릴게요. 여기다 입력해 드릴게요. 이거요 여기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이사이에다가 제가 컴마를 찍어서 드릴 테니까, 이렇게 컴마 찍어서 드릴 테니까 과장님이 이따가 이거를 제가 입력한 거를 엑셀로 가져오시면 되잖아요 라고 하는 거지. 그게 이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아직 이 파일을 우리가 준비를 안 해놨으니까 이거를 그냥 한번 엑셀에다 직접 입력해 가지고 쪼개보자 하는 연습을 한 거고,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이렇게 되어 있는 문서가 있을 테니까 그 파일을 받아서 이 컴퓨터 설치를 해야 되고, 시험장에 가면 어차피 다 데이터는 들어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지만 이 책에 나와 있는 대로 그냥 여기 보시면 뒤에 CD 들어있죠. CD. 이거 뜯으려면 힘들어. 뜯지 말고 인터넷상에서 받아오자고요. 인터넷 받아오자고. 그렇게 하시면 되니까 다음 시간에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진행하고요. 다음 시간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도와주셨으니까는 시간을 앞뒤로 조금씩 좀 더 당겨서라도 보충을 하자고요. 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